민속예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 재산이 넉넉한 김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과부는 논밭을 여러 마직이 가지고 있었지만 한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여종과 머슴들에게도 자기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머슴 중에 태수라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지요. 태수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제법 준수했는데 문제는 매일 꾀만 부리고 게으름만 피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한 김과부가 태수를 불렀습니다. 아니, 태수 너는 어째서 시키는 일마다 대충대충 하고 마느냐? 거참, 마님도 일이란 게 어차피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기울인다고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태수의 대답에 김과부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너란 놈은 정말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기는 한 거냐? 당연히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 제가 다른 일은 몰라도요. 허리 아래로 하는 일만큼은 아주 정성이 가득합니다. 이 아랫도리로 욕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입니다. 태수의 말에 김과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렇지 않아도 독수공방으로 외로운데 왜 하필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지요. 문득 외로운 자기 신세가 떠오르니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먹고 사는 일에나 힘을 쓸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랫도리에 무슨 정성을 쏟는다는 게냐? 모르시는 소리입니다. 마님, 먹고 산다는 게 위에 입만 배불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요. 낮이 가고 밤이 오면 위십뿐 아니라 이불 속 입도 배고파하는 걸 모르십니까? 태수가 하는 말에 김과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말문이 막힌 김과부는 태수를 보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할수록 태수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도 없이 늙어만 가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노? 김과부는 홀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로 지금껏 일만 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러다 날이 저물면 컴컴한 이불 속에서 혼자 쓸쓸하게 밤을 보냈답니다. 태수 말대로 김과부의 이불 속 입이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이놈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아이고, 잘 넘기던 밤이 오늘따라 왜 이리 긴 것이냐? 한참을 뒤척이던 김과부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는 태수 그놈이 아주 마음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김과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쐴 겸 밖으로 나왔답니다. 응?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숨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김과부는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태수방에서 나는 소리잖아? 알고 보니 태수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태수의 상대는 집의 여종인 오기가 분명했습니다. 오기는 여종 중에서도 제일 예쁜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아주 우습게 아는 년이었는데 그러던 오기가 태수에게 깔려 악소리를 내니 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었지요. 평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하더니만 오기 요것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할 거 다 하면서 사는구나. 오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답니다. 듣고 있던 김과부는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김과부 나이도 어느덧 35을 넘어서고 있었지요. 누구는 30이 넘도록 외로운데
저것들은 밤이면 밤마다 재미가 좋아 보였답니다. 이 연놈들이 아주 질펀하게 놀아 제끼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정말? 한참을 지켜보던 김과부는 동틀 무렵에야 비틀비틀 방으로 돌아갔지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자꾸만 태수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밭에 나가서도 부엌에 갔을 때도 태수가 아른거렸습니다. 한숨 돌리려고 집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동네 사람들이 잔치 준비로 쿵덕쿵덕 떡방아를 찢는 것이었지요. 절굿공이가 절구를 내리치니 그만 태수의 힘찬 아랫도리가 떠오르고 말았답니다. 김과부는 자꾸만 아래가 불타올라서 황급히 돌아와야만 했지요. 들어와도 태수. 밖에 나가서도 태수. 왜 자꾸 이놈이 떠오르는 게야? 머리를 감싸 쥐고 끙끙 앓던 김과부는 그만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두문불출하고 있으려니 친한 친구인 고성댁이 문병을 왔지요. 아니, 자네 괜찮은가? 평생 곧불 한 번 안 걸리던 자네가 아프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고성댁. 잘 왔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병이 났어. 김과부는 고성댁을 붙잡고 그간의 일을 다 말해 주었지요. 태수가 얼마나 게으름뱅이인지, 그리고 밤마다 얼마나 놀아대는지.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과부 본인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쏙 빼고 말했답니다. 곰곰이 듣고 있던 고성댁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하, 게으름 피우는 머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로군. 내게 좋은 수가 있네. 그게 뭔가? 그 태수라는 머슴을 우리 집으로 보내겠나? 고성댁은 태수를 자기 집으로 보내서 일을 시키라는 것이었지요. 자네가 자꾸만 오냐오냐 하니까 버릇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네. 그냥 냅두면 안 되겠구먼. 김과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기야 태수가 김과부의 집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였지요. 일도 주인도 익숙하다 보니 자꾸만 설렁설렁 구렁이 담 넘듯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네. 내일부터 태수를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 내 부탁 좀 하네. 일을 말인가? 아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맘 놓고 있게나. 그리하여 태수는 고성댁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고성댁은 태수를 불러서 혹시라도 일을 게을리하면 가차없이 쫓아낼 것이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지요. 그 당당한 모습에 김과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요새는 태수 얼굴만 봐도 마음이 설렜는데 당분간 그를 안 보게 되었으니 그 점도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김과부는 편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붙은 불이 쉬이 꺼질 리 있겠습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태수 그놈은 옆에 없어도 아주 말썽이구나. 에잉. 애써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모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계속 누워만 계셔서 걱정되었습니다. 순간 김과부는 오기가 태수와 신나게 즐겼던 것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김과부는 말이 곱게 안 나갔지요. 평소 그리도 새침을 떨더니 밤에는 아주 제대로 놀아 제끼더구나. 그게 밤에 잘 놀아야 낮에 기운이 나는지라. 으이고, 사내랑 어울리는 게 그리도 좋더냐? 그렇고 말고요. 달과 태양이 돌아야 곡식이 자라듯 사내랑 계집도 잘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오기 말에 김과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구구절절 오기의 말이 옳았습니다. 애끼 가벼운 것들 같으니라고. 원? 세상에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김과부는 화를 버럭 내고는 밭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김과부에게 화를 받은 오기는 어리둥절해하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마님이 왜 저러시나? 난 그냥 물어보신 말에 대답했을 뿐인데. 참, 성질을 낸 김 과부가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밭에서도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김 과부는 해가 중천인데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무래도 태수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어. 오늘은 고성댁 집에 가서 태수 그놈이 어찌하고 있나 봐야겠구나. 그리하여 김 과부는 고성댁을 향했답니다. 마침 고성댁 머슴들이 죄다 일을 나갔는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고성댁 집 안쪽에서 김 과부가 밤에 들었던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인이 자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대낮부터 그런 짓이라니. 황당하고 황망한 김 과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소리는 바로 고성댁의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글쎄. 고성댁이 태수와 신나게 정을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김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선 설마 저러려고 태수를 빌려달라고 한 건가? 고성댁은 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답니다. 태수는 그런 고성댁을 아주 제대로 달래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둘을 지켜보고 있자니 김 과부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는 고성댁도 자기 못지않았지요. 그런데 태수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고성댁이 저렇게 흠뻑 빠지게 된 걸까요? 김 과부는 점점 더 태수의 아랫도리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텐데 좀 놀다 가면 또 어떻겠나? 김 과부도 이제부터라도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태수의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김 과부는 곧바로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야, 너 오늘부터 고성댁한테 가지 마라. 아이고, 마님. 이제 화가 좀 풀리셨나 보네요. 그렇지 않아도 고성댁한테 하도 시달려서 아주 곤란하던 차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부터 마음을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 알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시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태수는 고성댁으로 가는 대신 김 과부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태수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게 참말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볼 수 있는 게 좋지요. 태수의 말에 김 과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그래서 용기를 냈답니다. 그게, 태수야.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누구 없는가? 오늘따라 오기가 안 왔는데 무슨 일 있나? 그때 갑자기 고성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김 과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고성댁 왔는가? 태수는 집에서 할 일이 좀 있어서 당분간 자네 집에 못 보내겠네. 아니, 교육을 맡긴 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게. 태수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고성댁은 인상이 바꾸겨졌지만 딱 잘라 거절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성댁이 태수의 버릇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속셈이 있다는 것을 김 과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고성댁은 어쩌고 저쩌고 더 떠들었지만 김 과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 오늘 감자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김 과부의 기세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태수는 군말 없이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태수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고성댁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거참,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결정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줄은 몰랐네. 고성댁은 불만스레 입을 삐죽이며 돌아갔지요. 한편 감자밭에 나간 태수가 열심히 감자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태수 눈이 휘둥그레해진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김 과부가 직접 새참을 머리에 이고 밭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태수야, 날도 더운데 술 한잔하고 하거라. 키야,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 평생 마님이 주시는 술을 다 마셔보게 생겼네요. 그렇게도 좋으냐? 그럼 어서 쭉 들이켜거라. 마님, 아주 술술 잘 넘어갑니다. 태수는 좋아라 술잔을 연거푸 비웠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태수는 밭 한켠에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태수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쯤 김 과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왔다. 원, 마님도 뜸 들이지 말고 말씀만 하시지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이불 속 말이다. 그게 자꾸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구,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납니다요. 그렇지. 그러니까 태수 내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말이다. 눈치를 딱 챈 태수는 두말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를 말이겠습니까? 마님을 위해서라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가야지요. 오냐?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방으로 오도록 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아무도 모르게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태수는 조용히 김 과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만 총총히 떠 있는 밤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마님,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거라. 태수가 장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과부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고기 산적에 구수한 도토리묵, 거기다 맛있는 냄새를 솔솔 풍기는 파전까지 아주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안주가 가득했지요. 태수 입이 함지방만큼 벌어졌답니다. 차린 게 없지만 좀 들거라. 이게 다 뭡니까? 제 평생에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그러냐? 자, 일단 한 잔 받거라. 오늘은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이니 이건 수고비라고 생각하렴. 아이고, 마님. 수고비가 다 뭡니까? 마님 부탁이라면 이태수가 몸이 부서져도 해야지요. 그래, 이번에는 설렁설렁 할 생각 따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망설이던 김 과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답니다.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내 말이 다 맞는 것 같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울까 한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길기도 한 인생, 일만 할 게 아니라 좀 놀면서 살아야지요. 오냐? 알았다. 자, 시작하기 전에 어서 들거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수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호화로운 안주를 우적우적 먹어 치웠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나니 기분이 알딸딸한 것이 아주 용기가 배 밖으로 나올 지경이었지요. 태수의 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마님, 사실 저는 그동안 마님을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젊고 아름다운 분이 계실까 했습니다요. 농이 과하구나. 나도 이제 35 중반을 넘었으니 예전만 못하다는 거 잘 안다.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로 아름답습니다. 세상 천지에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있을까요? 김 과부는 태수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콩콩 뛰는 것을 느꼈답니다. 오랫동안 잊었던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숨은 자꾸만 가빠왔지요. 이런 기분은 남편을 잃은 후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과부는 목이 타들어가는지 아무런 말 없이 술을 쭉 들이켰습니다. 아이고, 제가 혹시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 볼 때마다 어쩜 저리 사내답게 잘생긴 머슴이 있냐 했다? 김 과부의 말에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오르니 여기서 더 머뭇거리면 사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수는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김 과부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그 단단한 팔의 힘에 김 과부는 헉하고 숨을 삼켰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이 태수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태수가 윗도리를 벗어 던지니 단단한 근육이 호롱불 아래에 드러났습니다.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김 과부는 정신없이 바라보았답니다. 그리하여 둘의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닿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마님, 좀 나와보셔요. 소나기가 왔는지 마당에 내놓은 고추가 죄다 젖어버렸습니다. 바깥에서 오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김 과부는 흥이 팍 식었지요. 그러느냐? 다른 일꾼들 시켜서 거두면 되지 않느냐? 그게 밤이 늦어서 죄다 집으로 돌아갔구만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기다리거라. 김 과부는 우거지상을 하고는 오기를 따라 고추를 거두러 갔답니다. 김 과부가 방을 나서니 태수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태수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휴, 뭘 좀 해보려고 해도 이리도 방해가 들어와서야. 마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고추나 담아라. 그렇게 밤을 망친 김 과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날이 밝자 김 과부는 일찌감치 오기를 불렀답니다. 내일 모레가 벌써 추석이구나. 이번엔 여름 더위가 보통이 아니니 차례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님, 준비를 빠짐없이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좋은 과일이 부족하구나. 오늘은 내가 저작거리 가서 배랑 호박을 한 광주리 사와야겠다. 김 과부의 말에 오기가 울상이 되었지요. 아니, 한광주리를 다 사오려면 2번은 다녀와야겠는데요. 그럼 다녀오면 되겠구나. 잔말 말고 어서 출발하거라. 하는 수 없이 오기는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김 과부는 태수가 있는 감자밭으로 향했지요. 오기가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고성댁이 왜 우리 밭에 왔지? 새참을 이고 감자밭에 갔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고성댁이 벌써 한 상을 차려놓고 김 과부네 밭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네 왔는가? 요새 태수가 일을 똑바로 하는지 살피러 왔다네. 그런가? 참으로 고맙네. 자네도 새참을 가져왔나? 에잉. 그런데 뭐 그리 부실하게 가져왔나? 그거 먹고 힘도 못 내겠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안주랑 술을 태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수는 또 좋다고 받아 먹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 알콩달콩해서 김 과부 눈에는 쌍심지가 켜졌지만 참았습니다. 아, 아주 부럽구나. 마님, 둘이 옆에 있으니 재미가 좋지? 마님, 그게 아니오라. 태수야, 저쪽은 신경 쓰지 말고 쭉 들이켜거라. 자자, 술이 쭉 들어간다. 쭉쭉. 고성댁은 김 과부를 제대로 약 올리려는 듯 아주 더 아양을 떨었지요. 김 과부는 넌더리를 내고는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고성댁이, 밤에는 오기가 나타나 방해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태수는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하다 싶으면 꼬리를 말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 과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야 좀 놀아볼까 했더니만 두 여인네들 앞에서 도무지 뭘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어이구, 속이야. 이렇게 감질만 내다간 제명에 못 살지 싶다. 아무래도 고성댁이랑 오기가
합심을 해서 방해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김과부는 밤새 묘안을 찾았답니다. 다음 날 김과부는 우선 오기부터 먼저 불렀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꽤 오래되었구나. 너도 이제 나이도 찼으니 밤놀이만 할 게 아니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을성 싶구나.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지요. 저처럼 가난한 처녀를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어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혼수로 밭 한 마지기를 내줄 터이니 그러자 오기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싫습니다. 혼례를 하면 아이도 낳고 양가 부모님 봉양도 해야 하는데 달랑 한 마지기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전 그렇다면 내가 논 한 마지기도 얹어서 주마. 정말입니까? 그럼 혼례하겠습니다. 그래. 대신 혼례 치르면 태수 근처엔 얼씬도에서는 안 될 것이니라. 논밭을 한 마지기씩 얻으면 꽤 남는 장사였습니다. 태수를 못 보게 되는 것은 아쉬웠지만 신랑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될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오기는 혼례를 치르게 되었지요. 상대는 이웃 마을 대식이라는 청년이었는데 키는 좀 작아도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태수야, 넌 정말 내 인생의 복이었던 것 같아. 밤마다 같이 노는 것도 좋았는데 이젠 좋은 신랑감에 논밭까지 생겼으니까 말이야. 어휴, 마님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논밭 한 마지기씩이나 그렇게 톡톡히 뜯어내야 했냐? 에이, 마님 같은 갑부한테 그 정도가 대수겠는가? 태수에 대한 사랑이 컸나 보지 뭐. 어쨌든 그리 되었으니 이젠 나한테 연락 말거라. 너라면 하겠냐? 해달라고 빌어도 안 할 거다. 그렇게 오기가 떨어져 나가자 김과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한 고비 넘겼으니 다음 고비만 넘기면 될 터였습니다. 고성댁하고만 승부를 보면 될 일이었지요.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태수입니다. 어쩐 일이냐? 어서 들어오거라.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지요. 태수는 어디서 났는지 근사한 꽃비녀 하나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웬 비녀냐? 참으로 아름답구나. 제가 진짜로 사모하는 여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사둔 비녀입니다. 그러면서 태수는 비녀를 들어 김과부의 머리칼에 꽂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김과부는 기분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마님이 저 때문에 큰 재산 쓰신 거 잘 압니다. 전 가진 게 이것뿐이라 이거라도 드려야 제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요. 아니다. 이 비녀 값으로 논밭 한 마지기면 오히려 싼 거다.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았지요. 김과부는 태수에게서 풍기는 사내의 내음에 아찔했답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 품에 꼭 매달렸습니다. 태수야,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저도 그렇습니다요, 마님. 꼭 처녀처럼 수줍은 김과부에게 태수의 애간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참지 못한 태수는 김과부를 꼭 안았지요. 그리고는 단숨에 이불 위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방에는 남과 여만 남았지요. 김과부는 태수의 아랫도리 실력에 괴성을 지르며 허리가 자지러졌지요. 김과부는 달콤한 소리를 지르며 천당과 지옥을 오가며 황홀경을 맛보았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품이었겠습니까? 둘은 이불이 아주 흠뻑 젖도록 불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일꾼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야 둘의 거사는 끝났답니다. 태수야,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내가 이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좋으셨습니까, 마님? 좋다마다 정령새로 태어난 것 같구나. 그 뒤로도 둘은 틈만 나면 붙어서 남녀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혼례만 치르지 않았을 뿐 더없이 가깝게 지냈답니다. 덕분에 김과부는 아주 사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성댁 문제가 새삼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고성댁 그것은 오기만큼 쉽게는 안 될 터인데 뭔가 뾰족한 수가 없을까?
태수를 노리는 고성댁은 실로 강적이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머리 굴리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잘못했다간 미끼만 쏙 빼먹고 허탕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과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민을 하였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김과부는 마침내 고성댁을 찾았답니다. 고성댁, 안에 있는가? 아니, 자네가 여기 어쩐 일인가? 태수 문제로 알력을 빚은 이후 둘은 대면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그래서 고성댁은 김과부가 찾아온 것이 무척 뜻밖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들이기 싫었지만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 일단 들어오라고 했지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태수 말일세. 양보해줄 순 없는 건가? 김과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고성댁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아니, 태수가 아무리 자네 집 머슴이라도 남녀 관계는 다른 문제일세. 거참, 처음에 교육 어쩌고 말할 땐 언제고. 지금 이런가? 나도 내가 뻔뻔한 거 알고 있다네. 그래도 포기 안 할 것이네. 아니, 못하겠네. 고성댁은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고성댁은 값을 치를 테니 태수를 양보해 달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기야 태수를 겪어본 김과부는 그런 고성댁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요.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김과부는 고성댁의 귀에 입을 대고는 속닥거렸고 듣고 있던 고성댁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집에 돌아온 김과부는 태수를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고성댁이 오늘 바쁜 일이 좀 있다고 하니 도와주고 오도록 해라. 그게 참 말입니까? 고성댁 집에 다녀오라고요? 당황한 태수는 눈을 굴렸습니다. 그런데 김과부의 표정이 워낙 단호해서 태수는 고성댁 집으로 향했답니다. 마님, 저 태수입니다. 도와야 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오냐? 왜 이제야 왔느냐? 자, 어서 들어오거라. 그 뒤는 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오래간만에 태수를 만난 고성댁은 양반 채통도 집어치우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회포를 풀기로 하였지요. 태수는 단숨에 덤벼드는 고성댁에게 기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태수야, 넌 내가 보고 싶지 않았느냐? 난 하루가 열흘 같았는데. 아, 그게 마님, 일단 호롱불은 좀 끄시는 것이. 지금 호롱불이 대수냐? 내가 지금 불타게 생겼단 말이다. 김과부만큼 고운 고성댁이 매달리니 태수가 배겨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태수는 또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그렇게 신나게 물고 빨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고 말았지요. 고성댁은 자지러지라 비명을 질렀댔고 이불을 축축하게 흠뻑 적셨답니다. 그제야 흡족해진 고성댁은 마침내 태수를 풀어주었답니다. 어이구, 그럼 다 끝난 것 같으니 저는 가보겠습니다요. 그래. 태수야, 오늘 아주 수고했다. 그러면서 고성댁은 다음에도 또 부르겠다며 좋은 술과 안주까지 싸주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떨떠름한 얼굴로 선물을 이고 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김과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오는구나. 그래. 고성댁은 좀 풀린 것 같으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주 제대로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요. 그래. 수고했구나.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제 좀 살겠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던 태수는 김과부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집이 아주 조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응? 집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그게 머슴들은 다 내보내서 그렇단다. 태수는 눈이 왕방울만큼 커졌답니다. 김과부는 이제 모든 논밭을 직접 농사 짓지 않고
죄다 소작을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집안의 머슴을 오직 태수만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엔 너랑 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오붓해졌는데 넌 그게 싫으냐? 아닙니다요. 저도 아주 좋습니다요. 김 과부의 기색에 겁먹은 태수는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였습니다. 이럴 때는 싫어도 좋은 척을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자 김 과부도 기분이 풀어졌는지 빙긋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좋다니 너무 다행이다.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머슴 방은 저쪽인데요. 머슴 방은 무슨? 이제부터 너도 안방에서 자도록 하거라. 그렇게 태수는 속절없이 안방으로 끌려갔지요. 고성댁과 그렇게 달렸는데 이번에는 김 과부와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수야, 내가 가르쳐준 재미? 이제부터 톡톡히 누릴 것이니라.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고성댁과 나랑 함께 오래도록 재미있게 살아보자꾸나. 태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태수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태수는 낮에는 고성댁, 밤에는 김 과부와 함께 오래도록 즐거움을 누렸답니다. 태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고성댁과 김 과부는 확실히 즐거운 것 같았지요. 이야, 머슴 하나가 마님 둘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것이구먼. 그렇다니까. 둘 다 가진 마님인데 아주 그에게 푹 빠졌다는 거야. 기야, 대단하구먼. 그 머슴이 바로 저 태수다 이 말이구먼. 그런데 쟤는 얼굴이 왜 저리 허연 것이야? 무식한 것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먼. 그게 저리도 팔자가 좋으니 얼굴이 허옇게 물금 것이제. 놀기 좋아하는 태수는 성실한 두 과부에게 새로운 재미에 눈뜨게 해 주었지요. 허나 재미에 푹 빠진 두 과부에게 온통 시달린 태수는 놀고 즐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